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의뢰인이 요청했었던 거예요. 의뢰인이 요청했었던 거고, 사건 물건을 한번 살펴보면 도시의 특징은 해당 물건은 현주 상가 2층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서입니다. 전 대략 뭐 이렇게 작성해 나가요. 지역은 대표적인 먹자 상권이 형성된 곳입니다. 근처로는 지하철 8호선이 확정되어 있으며 수택동은 거의 재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즉 뭔가 하면 이렇게 그 뭐야 도로 6호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쪽에 구리역이 있습니다. 구리역에서 쭉 들어와서 보면 요 사거리가 있고 여기 수택동 여기거든요. 근데 8호선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예. 전철역이 여기 개통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철역은 아마 구리역이 있는데 여기 개통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렇다는 내용이고, 즉 현재의 배우 세대는 낡은 주거 지역이 전부지만 구리시 전체를 볼 때는 남양주시에서의 소비도시 기능을 합니다. 즉 뭔가 하면 구리시라는 곳을 가서 보시다 보면 전부 다 그냥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이렇게 외곽 토평지구나 기타 이런 데 형성돼 있고 인창지구나 이런 데 근데 이 중간을 보면 전부 다 수택지구예요. 수택지구인데 전부 다 낡은 주택이고 2층 주택이지만 요것도 거의가 다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요. 뉴타운 지역으로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좀 발전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 본건은 먼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시장 경제, 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중개소를 통한 방법은 해당 건물 내의 대동 중개소에서 대략적인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건물 내에 1층 사무실이 있어요. 네, 1층 사무실이 있고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뭐 대략적인 것만 가르쳐줘요. 이렇게 있다면은 1층 사무실 이쪽에 있습니다. 대동 중개소. 2천에 그 뭐야 그 5천에 280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뭐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가 생각 들었던 부분은 구리시라면 저는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요 상가가 나오면 남양주나 구리시 같으면은 그 가로수나 아니면 벼룩시장이 있죠. 거기에 보면 윤 박사라고 있어요. 구리시 수택동에. 이 사람이 그 상가를 그 광고할 때도 아마 한 10년 동안 계속 해온 것 같아. 그래서 뭐 상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싶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 6번 도로고 요 구리역에서 요쭉 오다 보면 요 수택동 사거리잖아요. 수택동 사거리 요 조금만 올라가면 요 옆에 윤 박사라고 있어요. 요거를 사실 사람들이 알고 찾으면은 금방인데 이거 모르고 보면 약간 찾기 힘들 수도 있어. 예. 일단 그래서 윤 박사 중개사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 말씀으로는 5천에 280이 최적이래. 여기서 한번 의지가 끊겼습니다. 저는 5천에 300만을 부르고 임차인을 그래도 재계약을 유도해 볼까 싶었거든요. 저는 280이고 이 임차인이 280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금액 넘어서면 난 절대 안 한다. 나간다. 이렇게 보더라도 300이라는 걸 제시하면 불과 20만 원 차이거든요. 20만 원 차이에 의지를 바꿀까?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들어요. 음. 아니 280만 원에서 이걸 딱 그 고수해서 이게 안 지켜지면 다른 데로 가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로 간다는 내용은 많은 그 비용과 또 뭐 이런 것들이 수반돼요. 그다음에 가서도 또 비용이 또 그만큼 증가하고 예. 기타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의 그 마지노선을 300으로 본 거예요. 저는. 자, 평가의 근거. 평가의 근거는 윤 박사 쪽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기하면 3,035평 정도가 3천에 200만 원인가 이게 최상의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뭔가 하면 3천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이걸 300에 3천에 200 정도 거래된 게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5층이 35평 정도에 2,500에 130이 나와 있어. 즉 뭔가 하면 경매 평수는 50평이니까 이걸로 대략 환산하면 평수는 뭐 한 평당 대략적으로 판단하면 35평에 130만 원이에요. 그러면 5만 원, 5만 원 정도,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4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20평을 좀 더 계산하면 한 80만 원, 200, 230만 원 정도. 대략 230만 원 정도가 230만 원은 안 되지. 약 200만 원 정도 나오나? 대략 뭐 그 정도 나온다고 보고. 하지만 5층 올라가 본 결과 상가로는 안 된다 싶었어요. 차라리 사무실이라면 몰라도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 상가가 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약간은 죽어 있는 것 같아. 설렁화돼 있고. 그리고 경매가 된 것으로 살펴본다면 2007 타경 43361을 살펴보면 낙찰가가 형편없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졌던 2009년도에 낙찰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 자료로 살필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경매인 2019 타경 71581 이거는 뭔가 구리시 튼튼병원에서 건물 사례 보면 경매건과 유사하다. 즉 뭔가 하면 이거는 2019 타경 71581 이거는 낙찰은 됐지만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의 능력에 의해서 고가에 낙찰된 사례로 보여집니다. 즉 상가의 위치가 좋아서 뭐 이걸 19억에 낙찰받았느냐 이건 아니고 임차인이 분명히 재계약을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낙찰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본건도 임차인의 능력이 상당히 좌우되어 다소 고가의 낙찰이 우려되긴 합니다. 즉 뭔가 하면은 이제부터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임차인에 대한 능력을 좀 더 봐야 돼요. 옛날에 본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입지를 받는데 입지가 아니라 요즘은 그 상가에 대한 임차인의 능력 이거를 좀 더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으면 이거 재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소 영향을 미쳐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리시 요거 수택동에 요걸로 보면 상가 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상가 이제 구리 튼튼병원이 있고 여기 2층에 있고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다 있지만 전층을 다 쓰고 2층에서 뭐 접수처로 사용하고 있다면 2층은 반드시 사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임차해야 되는 거라고 얼마를 주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상 쪽에서 낙찰을 받고 다시 경매로 넘겨서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음, 자 그렇다면 즉 이것은 장점으로 작용도 하지만 반대로 해석을 하면 임차인에 의해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해놨어요. 즉 뭔가 하면 임차인에 의해서 즉 뭔가 하면 이거를 낙찰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이 잘 한다는 거, 잘 한다는 기준에서 이제 내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2층 임차인을 가지고 내가 너는 이 임차인이 뭐 5천에 한 30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5천에 35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 들면 임차인은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나가겠다고 하면은 임대인은 그럼 나가라. 라고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 나가라라는 얘기는 못하죠. 거기서 뭐야 요 2층에서 나가서 요 그 브라질 스테이크가 나가버리면 뭐가 들어올까 이거는 상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들어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은 코로나 영향도 있고 오프라인 상가가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임차인에 의해서 자꾸 끌려다닐 수 있지 않나 장사를 잘하는 업종이라면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유사 물건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옆 건물은 병원 건물 2층이 50평에 5천에 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근데 부동산에서는 병원 건물이 조금 더 신축이라 금액이 더 높다고 표현하더군요. 따라서 제가 처음 동영상에서 언급했던 400에서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경매 대상이 있어. 그쵸? 2층. 근데 이 그 병원 건물이 있는데 음? 여기가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그 5천에 400만 원이 있대. 2층에 50평.
이게 2층과 2층은 똑같아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상권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아니면은 상권은 이게 좀 더 나아 보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상권이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 15층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내가 보던 상권에 대한 이미지하고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의 이미지가 약간 달라요. 즉 뭔가 하면 여기 병원 건물은 옆 한 10층부터 한 5층까지는 요양병원으로 다 쓰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병원 건물 뭐 기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병원 건물도 많지도 않아. 뭐 한 두 개? 두 개 가지고 이거 병원 건물이네. 이게 사실 좀 봐서 이건 뭔가 좀 뭐 문제가 있는 분양인 것 같아. 예. 그렇지만은 이거는 병원 건물이 신축이라는 내용이고 요거는 신축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를 놓을 때 신축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중개소들의 입장입니다. 예. 뭐 그렇다 보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건 통로도 좁고 기타 뭐 이렇게 즉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어, 신축이 뭐 구축 건물보다는 어, 즉 신축 건물이 400만 정도 하니 구축 건물은 더 낮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중개소의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달랐는데 뭐 다른 얘기를 더 해봐야 소용이 없고 요 이제 점포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점포는 보면 잘 돼 있는 것 같아. 임대차를 구성한 지는 벌써 한 10년 정도 되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이거 보세요. 탁자도 약간 새 거고 바닥도 잘 돼 있고 벽도 나름대로 뭐 깔끔하죠. 예, 깔끔합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하면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손님한테 이제 의뢰인을 받은 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추정해서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서 전표도 받아보고 응? 최대한 시간을 스테이하면서 그러니까 12시 들어가서 뭐 1시까지는 버텨봐야지 손님들이 몇 명이나 오느냐 이걸 하나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그냥 시켰습니다. 근데 시키는데 요리가 무조건 33,000원짜리 시킨대. 약간 황당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시키고 음료수 한 잔 시켰더니 38,000원. 좋아.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켰더니 나오는 것이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자, 안심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저는 미디움 레어로 시켰어요. 시켰더니 또 스테이크 요리가 나와. 뭐 등심하고 뭐 뭔가는 잘 몰라. 그래 나와서 뭐 안창살이니 뭐 이렇게 나와. 그다음 또 시켰더니 또 나와. 이제 새우하고 뭐 한 두 가지 나와. 저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질려. 질린다고요. 딱 질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구운 것이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하고 났는데 이런 요리가 나오는데 스테이크 나오고 스테이크 나오고 스테이크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구운 게 나왔어. 어딘지 모르겠. 뭔가 좀 썰렁한 느낌이 안 드나요? 음식 구성에서? 아니 요 옆에 뭐 그 샐러드 바가 있는데 샐러드 바는 너무 허접해서 뭐 네, 이거 그래도 적어놨지만 가서 볼 뭐 건덕지기도 없어요. 그래서 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뭔가요? 야, 내가 이거 고기 먹으러 왔나? 아니면 뭐 그래 일단 들어와서 먹었던 것 자체가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오는데 점심 한 끼에 거의 4만 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난 적어도 나라면 두 분 다시는 안 들어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손님들이 몇 손님들은 있었어요. 테이블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7테이블. 즉 뭐냐 하면 14명은 가까이 됐다고. 음? 그렇게 요 시간에 들어가서 보니까 7테이블에 14명 곱하기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면 벌써 6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이거는 그닥 나쁘지 않죠. 점심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굳이 내가 생각할 때는 영업장을 옮길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분, 그러면 저녁 장사는 어떻지?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녁 장사는 이제 의뢰인한테 맡겼는데 의뢰인이 가지를 그 다음 날 그 토요일 날 아침을 가가지고 어, 일단은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봤을 때 12시에 오픈이거든요. 12시 오픈인데 점심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왜 안 되는가 하면 요거는 요 요게 이제 그 입찰 포기수 사유인데 여기 브라질이라는 거 있죠. 브라질. 음. 여기 현수막을 딱 이렇게 다시 매달아맸어.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는 뭐 근처 뭐 5분 이내의 거리에 120평 매장으로 이전합니다. 이런 그 현수막 같은 거. 이걸 딱 매달아맨 거야. 언제? 토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경매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유인 트랙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유인 트랙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진짜로 근처 120평으로 가나 안 가나 이것도 궁금한데 근처로 이동해 갈 것도 같아요. 왜 갈 것도 같은가 하면 이제 처음에 갈 것 같은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했어. 일단 매출도 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지겨운 맛이 좀 들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새로운 자리에 가서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임차인의 마음이고, 이게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뭐 임차인이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트릭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래도 딴 데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뭐 더 좋은 게 아닌가. 근처 120평이라고 얘기했지만 살적으로 봤을 때 120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건물세도 높고, 건물세도 높고 주차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는 또 음식점을 유치를 해야지 되는 거고 아니 건물이 져져 있으면 요즘 보통 병원 건물 이런 게 많잖아요. 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그닥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현재 상태가 최적인데, 딴 데로 이사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싶어서 약간 갈팡질팡했어요. 근데 이제 뭐 최종적인 내용은, 의뢰인께서는 수익률이 조금 낮다. 라는 부분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게 됐습니다.